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00만 명. 이 숫자가 뭐냐면요, 오늘부터 일본에서 XRP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된 사람의 숫자입니다. 라쿠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일본의 쿠팡이에요. 온라인 쇼핑, 결제, 포인트 적립까지 전부 다 되는 일본 최대 플랫폼입니다. 이 라쿠텐이 오늘부터 자기네 결제 어플에 XRP를 넣었고 라쿠텐 포인트로 XRP를 살 수 있고요. 그걸로 일본 전역 500만 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결제까지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뉴스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일본에서 XRP 쓸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넘어가기 쉽겠지만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연결해보면 단순 결제 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건데요. 일본은행이 지금 처한 상황, 그리고 한가운데서 왜 XRP가 주목받고 선택까지도 받고 있는지 팩트 중심으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쿠텐 얘기를 좀 더 드려볼게요. 라쿠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쇼핑몰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라쿠텐 페이라는 결제 어플 쓰는 사람이 4,400만 명인데 라쿠텐 전체 회원은 1억 명이 넘어요.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이니까 사실상 일본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라쿠텐 생태계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라쿠텐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라쿠텐 발행한 포인트가 얼마일까요? 총 3조엔입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30조 원 규모죠. 이 포인트를 이제 XRP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돈 30조 원어치 포인트가 전부 다 XRP 매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포인트가 전부 다 XRP로 흘러들어온다, 이렇게 단정할 순 없겠습니다. 사용자 선택에 달린 거니까요. 다만 이 정도 규모의 파이프라인이 열렸다는 거, 이거 자체가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라쿠텐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SBI 홀딩스라는 회사를 알고 계시나요? 일본 최대 금융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연매출이 8조 원이 넘어가고 증권, 은행, 보험까지 전부 다 하는 곳입니다. 이 SBI가 일리풀과 파트너십을 맺은 게 2016년이죠. 벌써 10년째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이 관계가 완전히 다른 관계로 넘어갔어요. 올해 2월달에 SBI가 무엇을 했느냐? 이 100억엔짜리 블록체인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하나로 약 900억 원 규모인데요. 이 채권의 특이한 점은 투자자한테 이자 외에도 XRP를 보상으로 준다는 점이고, 일본 대형 금융회사가 이렇게 한 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3월 26일 SBI 리플 아시아가 일본 결제서비스법에 따라서 리플 레저 기반 토큰 발행 플랫폼의 규제 승인까지도 받았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본 정부가 이 플랫폼으로 토큰 발행해도 됩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SBI 회장의 발언입니다. SBI 홀딩스 CEO 키타오 요시타카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죠. XRP는 매우 비싸질 것이다라고요. 이게 그냥 유튜버가 한 말이 아니라 리플 지분 9%를 보유한 최대 외부 주주, 일본 금융계의 거물, 이게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SBI 주주들은 이미 배당금을 현금 대신에 XRP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라쿠텐은 4,400만 명의 결제 인프라에 XRP를 심었고요. SBI는 채권, 규제 승인, 토큰 플랫폼까지 XRP 위에 올려놨습니다. 일본의 1등 이커머스 회사랑 1등 금융그룹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여기서 오늘의 핵심 이슈가 나옵니다. 일본은행 얘기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이번 달 28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인플레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유가 때문인데요. 미국과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로 유가가 50% 올랐고, 기름값 올라가면 물건 만드는 비용 올라가고요. 물건값 올라가면 인플레가 올라갑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석유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나라다 보니까 유가 상승이 물가의 직격탄이 되는 구조라는 거고, 그래서 일본은행이 기존에 1.9%로 잡아놨던 근원물가 전망치를 이번에 크게 올릴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동시에 경제 성장률 전망은 오히려 내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제는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들, 이걸 경제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물건값은 비싸지는데 돈은 안 돌아가는 그 최악의 조합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뭘까요? 금리 올리면 인플레 잡을 수 있겠지만요,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겠습니다. 또 금리를 안 올리면은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고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시면은 지금 시장은 4월 28일 회의에서 금리 동결할 거다,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시장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82%가 넘어갑니다. 우에다 총재도 4월 13일 연설에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이유로서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가 있었고, 근데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지금 인플레에 대응하려면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XRP랑 무슨 상관이냐? 이 부분이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지금까지 보이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고 인플레가 계속된다. 엔화 가치가 불안정해질 거고, 엔화가 불안정하다. 그럼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 해외 송금, 국경 간 거래할 때 환율 리스크가 커집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XRP의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XRP는 국경 간의 결제를 3초에서 5초 만에 처리가 가능하고요.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도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듭니다. 일본 기업들이 환율 불안정 속에서 결제 효율화 수단으로 XRP 인프라를 깔아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SBI가 10년 동안 리플과 함께한 일, 한국, 인도, 필리핀 사이에 국경 간의 결제 통로를 만들어왔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해온 인프라가 지금 경제 상황과 맞물려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쪽 얘기만 있는 게 아니죠. 미국에서도 지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클래리티 액트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XRP는 미국 연방법상의 디지털 상품으로 영구적으로 분류가 되고, 지금까지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몇 년째 싸워왔었죠. 이 법이 통과만 돼주면은 그 논쟁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지금 상원은행위원회가 4월 말에 이 법안의 마크업 투표를 예정 중에 있고, 폴리마켓에서 통과 확률은 55%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5월 전에 위원회 통과하지 못한다. 그럼 중간선거 정치 때문에 2026년 내내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4월 말이 사실상 올해의 골든타임인 셈인데요. 이걸 종합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SBI랑 라쿠텐이 XRP를 실물 경제에 심고 있고요. 미국에서 클래리티 액트로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건데, 저희 채널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다가오는 4월 28일 일본은행이 금리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 전망치만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시장 예측치상 82%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금리 동결은 엔화 약세 압력을 유지하게 될 거고요. 이건 일본 기업들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대 동기를 더 강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에서 클래리티 액트가 위원회를 통과해준다.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수 있는 조건들이 전부 다 만들어진다는 사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총괄 제프리 캠드릭 측에서는 클래리티 액트 통과랑 ETF 자금 유입 가속을 전제로서 XRP의 2026년 말 목표가를 $8까지 상승할 걸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XRP 가격이요 2,100원 부근이죠. 이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빠진 상황인데, 그 사이에 일본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형 금융회사가 XRP 채권을 발행을 하고 4,400만 명이 쓸 수 있는 결제망에 XRP가 올라갔고요. 정부 승인까지 받은 토큰 플랫폼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아직까지 이걸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일본 은행 측에서 인플레 압력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요. 바로 그 타이밍에 일본 최대 기업들은 XRP 인프라 위에서 자국 금융 시스템의 다음 레이어를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4월 말 클래리티 액트 표결이라는 규제 분수령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선 이 질문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됐을 때 XRP 시장에 실제로 얼마만큼의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지 숫자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정말 야속하게도 매번 좋은 시장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좋을 때가 있으면 또 안 좋을 때가 있고, 상승과 하락이 같이 움직이는 게 시장의 패턴들입니다. 최근에 단기 알트코인 시장이 너무 좋죠. 이 시기에 얼마나 알트 타점을 잘 활용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느냐, 이게 현금 비중을 잘 확보해 놓고 리플 XRP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나가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정말로 중요하지만요, 매번 알트 시장이 올 수가 없습니다. 알트 시장이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무리한 타점이 아니라 현실적인 타점으로서 활용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정말로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드리고 있는 내용들이지만요, 지금 시장 정말 좋으면 좋고 리플 하나만 보기에는 아쉬운 시장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단기 알트코인들 잘 활용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은 무리한 비중으로 진입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표 타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의 지표랑 현실적인 단기 고점을 살려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정보방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눈치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요, 이제는 차트만 보고 타점 접근하는 시대 끝나가고 있습니다. 추후에 미국 정권이 바뀐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종목 선정과 타점을 다르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미국 이란 전쟁 관련해가지고 극적인 휴전을 한 상황인데, 휴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당장이라도 미국 지상군 투입할 거다, 원자력 발전소 때려 부시겠다, 정말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활용한 타점은 오브스 3연속 수익 타점이었어요. 이 남들은 수익조차도 못 내는 하락장에서요, 오히려 3번 연속이나 수익을 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브스 코인은 뭘까요? 중동 전쟁이 심각해질수록 상승하는 테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타점 활용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이렇게 1차로 타점 활용해서 수익 냈었고요. 종목 선정 드리면서 이 종목이 왜 상승할 예정이고 어떤 테마랑 어떤 거시경제를 배경으로 선정했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로 다시 한번 오브스 타점을 선정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매수 타점을 드리는 이유까지도 말씀드리면서 2차 타점 또한 완벽하게 수익 달성했고요.
다시 3차로 오브스 추천드릴 때 현재 가격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저점 라인을 잡아들여가지고 지정가 매수까지 말씀을 드렸고 완벽하게 지정가 찍고 매수 체결되면서 목표 가격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고 또 수익 완료까지 했습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모든 코인이 하락하는 이 하락장이었는데요. 이렇게 테마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손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모든 코인에 대해서 차트만 봤었다면은 애초에 오브스라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극적인 합의가 체결되면서 속보로서 빠르게 전달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합의가 체결됐으니까 다시 오브스 코인 들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엄연히 시장 매크로 환경, 이 테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집권하면서부터 단순 차트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 성격을 알고 단순하게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만 매수 매도를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접근해가지고 종목 선정도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시장에 맞춰가지고 급등 가능한 종목들 비싼 가격에 매수해서 그리고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도 완벽하게 마치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 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